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스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수련회, 여름 가정 수련회 시간이에요. 지금 3주가 지났고요. 듣는 내, 보는 내, 읽는 내. 자, 이 5대 사고력을 잘 길러보면 좋겠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박사님. 나 이제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실천해 본 분들은 이게 되는 거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순서대로 쫙 따라오시고 지금까지 놓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하는 사고력. 말하는 사고력 네, 합니까? 전체에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가장 함정에 빠지기 쉬운 말하는 사고력입니다. 말하는 사고력을 네. 길러보자. 네.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예. 자, 원고를 가지고 하는 아나운서는 원고를 가지고 쓰는 아나운서는 말을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원고를 외워서 하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라고 하면 말을 잘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네. 원고를 했다는 건 어찌 보면 이게 내 생각의 원고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거의 또 내 생각이 아닌 원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좋은 거죠.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좋은 거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3자의 질문에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제3자의 질문,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이런 것들은 원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제3자를 설득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예.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든 회사를 가든 면접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까? 심사위원이 원하는 얘기 답변을 해야 되냐요? 면접관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지만 공통적으로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되는데 나에게 30분을 준다면 다 얘기하죠. 근데 예. 10분밖에 안 줘요. 10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힘, 즉 제3자를 설득할 수 있는 힘, 요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어 사고력이라고 하는 정의를 두고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누군가를 또 설득하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또 면접관 앞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뭐 꼭 그것이 우리 말하기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과 또 나의 그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이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참 큰 능력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입만 나불거리면 얘가 말을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크면서 우리 속담에 헛똑똑이가 되는 애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말은 잘하는데 어릴 때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았어요.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커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말하는 사고력은 혼자 달릴 수가 없어요. 예.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보고 듣고 읽고가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물어볼 때 제3자가 물어볼 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답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머릿속에 없는 건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그렇죠. 내가 사전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본 게 아니면 답을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닌데 어떻게 답을 해요? 정확하게 읽지 못했는데 어떻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미 전제해서 되지 않으면 말을 잘 수 없네요. 그다음부터 말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도 즉 어떤 사람은 엄청난 지식이 많고 논문을 많이 썼는데 강의하는 거 보면 저기 초등학교 졸업자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달변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를 딱 쥐어주면 기가 막히게 또 설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인데 다섯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기능적인 훈련을 하되 이 뒤에서 들어와 있는 세 가지의 지식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언어 사고력은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대 사고력 중에 그래서 그 듣고 보고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탕에 돼서 나가는 이 말하기 사고력, 말하는 그렇죠. 사고력.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나눠야 돼요. 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봤어? 이렇게요. 오늘 뭐 봤어? 네, 오늘 우리가 애가 보고 왔잖아. 예. 엄마 나 개미 봤어. 개미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 개미 다리가 몇 개인데? 얘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던져줘야 돼요. 질문이 중요하다. 그렇죠. 어머니가 뭐 봤어? 자, 이게 이제 심사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봤어? 나 개미 봤어. 자, 그럼 이건 빵점이죠. 개미 뭘 봤는데? 그럼 얘가 이제 개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 때
이 아이가 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나누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머리는 어떻고 몸뚱아리는 어떻고 꼬리는 어떻고 자 이렇게 나누자 프로젝트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 이미 나무를 볼 때 나무 전체를 보지 않고 나뭇잎 받고 줄기 받고 하나씩 프로젝트해서 봤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말을 할 때도 그 본 그대로 나무를 설명할 때는 그 나무는요 나뭇잎은 어떻게 생겼고요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나뭇잎의 특징은 어떻고요 줄기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애들이 엄마나 뭐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럼 아이는 그냥 멋있어 자 이게 아니에요. 예뻐 좋아 그럼 오 그래 이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머니가 옆에서 말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아지 보고 엄마 나 강아지 정말 이쁜 거 봤다 그럼 어디가 이쁜데? 그럼 갑자기 그냥 이쁜데? 이건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럼 그걸 끌어내야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 보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귀가 어떻게 생겼는데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 가지 크기는 얼마네? 그게 왜 이뻐? 눈은 어땠어?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머니가 물어봐 주면 뇌 안에서 크게 있던 것들을 프로젝트화해서 말하는 그런 세부적인 뇌가 만들어져요. 야. 그걸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지 말고 프로젝트화해서 작게 쪼개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봤던 제가 글이 생각나는데 감사는 묘사하다라는 글이었어요. 감사할 때 오늘도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도와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감사가 있고 네. 오늘 스태프들이 영상 장비를 세팅하느라 이것도 감사. 네. 이거 설치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 네. 우리 미리 모니터 확인해 주셔서 감사. 이 라인 정리하는 것도 정말 이거 쉽지 않은데 네. 다 풀었다 하는 거 감사. 이게 네. 묘사를 해야 감사하면 풍성해진다. 네. 오늘 저는 박사님 말씀 그게 드리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일맥상통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형식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감사한 사람이구나. 감동이죠. 자 그렇게 말하는 사고력이 되려면 그렇게 감사해서 오늘 너무 내가 감사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감사했는데 물어봤어요. 예. 그냥 뭐 녹화할 때 도와줘서 감사해. 자, 이 사람 말을 잘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거죠. 우리가 두 사람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말이야 어떻고 진짜 들어보니까 감사할 만하겠다. 자, 이게 말하는 사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적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 돼도 그냥 반찬이 맛있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는데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건 이렇게 참 색깔도 이쁘고 맛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하는 이런 힘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얘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평생 살아면서 인간관계에서 전도의 능력도 생기고 설득의 능력도 생기고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하는 능력도 생긴다. 이거죠. 너무 얘를 잘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 박사님 지금 네. 말씀 들으면서 또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네. 확실히 말하는 능력은 네. 여성이 좀 좋지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남자는 거 그래도 아닌가요? 되게 이제 입 닫고 이렇게 묵뚝뚝하다는 약간 대신 말을 안 가리죠. 하려고 하는 게 있고. 묵뚝뚝하다. 근데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대신 남자는 툭 던지는데 전체 그 안에 정말 다 들어있어요. 소중한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핵심은 말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심을 전하는 말들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해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부분.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남자가 뭐라 그래? 결론만 말해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놔두고 계속해서 결론으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잘하는 게 아니라 수다 떠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를 잘 떠는 거와 말을 잘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는 빨리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 계속 얘기하니까 결론이 뭔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당신은 듣는 애가 없어가지고 듣는 애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는 조금 더 단순하다 뿐이에요. 오늘 네. 우리 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름 가정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 포인트 오늘 5대 사고력 중에 말하는 사고력. 이 말을 잘 말하자. 맞아요. 잘 말하는 것. 저는 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됐잖아요. 저도 이제 말에 대해서 네. 말 본새도 중요하고 말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렇게 좋아야 네. 또 좋은 말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저녁에 저는 아이들 엄마들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기 전에는 오늘 화났던 얘기 물어보지 마라. 그럼 얘가 그 얘기하면서 짜증나고 잠을 잔다. 그럼 그게 저장이 된다. 오늘 행복했던 것, 오늘 좋았던 얘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되죠. 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하는데 부정적이면 기가 막히게 세부적으로 따지면서 부정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지금 핵심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질문이 그 내용이 또 긍정적인 질문이니까 부정적인 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제 부모가 얘한테 이제 재우면서 너 오늘 누가 너한테 괴롭힌 거 있어? 생각해봐. 없는데 생각해봐. 있나 봐. 자, 선생님이 너한테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어?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것만 생각하다 잠이 드니까 부정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너가 고마운 일이 있었니? 감사한 일이 있었니? 누가 네가 너 도와준 일 있었어? 이렇게 좋은 얘기를 생각하게 해서 오늘 내가 누 도와준 일 있나? 오늘 행복한 거 있나? 그 하다못해 오늘 게임 많이 해서 행복해. 뭐 이렇게라도 해도 행복한 거를 그렇죠. 뭐든 찾고 자면 얘가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을 해서 그렇죠. 이 아이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 언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잘하면 못하는 말도 못하다. 그래서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을 보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긍정을 보지 못하고 비판적 시각을 보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잘하되 항상 긍정적을 아이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항상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느냐, 이거는 정말 이 아이가 긍정적 부정적이냐고 참 중요한 이론이에요. 예.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 중에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질문들, 또 그런 긍정의 질문들도 저는 너무나 또 중요한 질문과 또 말하는 능력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 긍정이잖아요. 야. 성경에 부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읽고 이거대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내일 실천할 건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부정적 기도 누구 잘못되게 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그래서 뭐 없어. 짧게라도 자기 전에 한 마디씩 기도하면은 감사 기도잖아요. 우리 다 기도는 감사 기도잖아요. 그 자기 전에 한 마디씩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입으로 감사 기도 한 마디씩 하고 재우는 거. 나는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아이들에게 오늘 뭐 감사합니다를 기도하고 자기 하면은 엄마가 감사 기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힘이 있어요. 예. 사실은 이 네. 감사기도 감사의 고백은 뭐 아예 뭐 그건 아기들한테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성인 다 뭐 그럼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 어찌 보면 참 잘 말하는 그 1단계 중에 하나가 또 감사가 미국 사람들 아닌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땡큐잖아요. 땡큐. 땡큐.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 듣음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이 자존심 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우리도 일상화해서 살면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요. 훨씬 더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5대 사고력 말하는 사고력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자, 말하는 사고력 어떻게 말하냐? 말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듣기에 행복한 말이 진짜 좋은 말입니다. 오늘부터 가족이, 내 아이가 듣기, 내 남편이 듣기 행복한 말만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간 수업 홍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이 영상 오늘 여름 가정 수련회로 지금 함께하고 있죠. 5대 사고력, 말하는 사고력을 길러보면 좋겠다. 이 영상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영상 보시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다시 보시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교육 전문가 뇌과학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